이재명의 친중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해답은 김문수 중심의 강경 보수의 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절체절명 대한민국 위기 상황입니다.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꼴 됩니다. 순식간이겠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살만합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 올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처칠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딱 맞는 개딸, 개아재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가 탄생한 겁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자유우파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함께 싸잡아서 고통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트럼프와 단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좌파 정부의 친중 본색은 미국과의 외교 파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이날 취임식 뭔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초대받지 못한 몇몇 주요 인사들로 인해서 외교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바로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제됐습니다. 아니 하버드 똥개 이준석도 자리를 한 그 취임식 날 한미 동맹을 생존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제됐다라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에서 이런 배제되는 경우가 없었죠. 동맹국의 외교사령탑 그리고 군사지휘관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단순한 실수 아닙니다. 의도적인 외교 결례로 읽히고 있죠. 저는 제대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바퀴로 날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재앙, 문재앙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여러분들 뭐 박살 날 거다. 그런데 뭐 좌쪽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가 왜 미국에게 굴종하고 사냐. 미국 없어도 우리 괜찮다. 꼴값을 떨고 있죠. 정말 역사의식이 뭐 왜곡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이 민주당에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개딸, 개아재들의 무지함을 이거를 뭔가 교화시키고 뭔가 그러니까 교육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이 차단막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려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역대급 대한민국의 분열 정말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자, 시시를 외친 이재명,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노골적인 친중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중국에게 쉐쉐, 중국 대사 앞에서 조신하게 다리를 모으고 10분 이상 뭐 경청을 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 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이거는 미친 듯이 이기적인 거죠. 이건 한국 사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외교 활동 없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활동 없습니까? 뭐 옛날처럼 품앗이하고 살 겁니까? 정말 이기적인 외교 정책을 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 함께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정말 실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미 경중 외교 기조 기대 이상으로 편승했던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복원과 미일 협력 강화 전략을 전면적으로 뒤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재인 때 망쳐놓은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 이 복원을 시켰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의 리더십은 정말 국제사회가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언론만 그리고 좌편향된 언론만 접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이 참 폄하가 됐는데요. 그 외신에서 다루는 윤석열은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탑이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외교관은 이미 위험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UN 대북 제재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법 또한 위반했습니다. 김정은 정권과의 교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수령님 역사 우리 북한? 에라이 이런 게 정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은 그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주한미군을 주둔군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된 인식을 완벽히 드러낸 바가 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반미 테러 전력이 있는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겁니다. 미국 측에 사실상 조롱하는 외교 모욕을 가져다 준 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상당히 흥분하지 않았을까. 김민석 행님, 김민웅은 촛불행동, 그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투쟁해왔던 반미단체입니다. 아니, 한 정부의 국무총리를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입니까? 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CIA 신고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정부 인사들 박선원, 이 김민석, 이 정청래 등등 대표적인 반미주의자들 있죠. 많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도 있고 연구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겠습니까? 상당히 모욕적인 거다. 이런 인식하에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은 동맹이 아닌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한미동맹 악화되면요, 다음과 같은 위기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증가하죠. 이미 4,500명 핵심 스트라이커 부대 한 연대가 이동하겠다, 빠지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언론에 한번 흘렸던 내용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대선을 앞두고 경고성 멘트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하나 총 못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약화되겠죠. 대북 억제력도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동북아에서 마지막 보루선이 일본, 한국, 대만.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계속 잡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강하게 미국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어찌어찌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대만을 상대로 중국이 먹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쉬쉬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동북아에 대해서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까지 오려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연대가 더 강화되고 한국은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은 더욱더 증가하겠죠. 왜? 미국이 버렸으니까. 요거 제일 쉽게 잘 따먹을 수 있는 나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동남아, 일본과의 협력체계 붕괴로 인한 고립을 자초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탈중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사업을 이전해가지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말이죠. 중국 아가리에 들어갔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무역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즉 외교 노선 하나로 말이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직 이재명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침묵이 말해주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겁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보면 당선 직후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자,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 바로 통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12년이었죠. 당선 다음 날 바로 통화했습니다. 문재인도 2017년에 당선 다음 날 바로 통화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단 시간 통화가 됐죠. 2022년 당선되고 그날 새벽에 11시간 후에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이동하는 시간이 정해졌었는데 조금 50분가량 늦은 이유는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통화가 바이든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선 이후 48시간이 지나도록 트럼프와 단 한 차례 통화도 없습니다. 자, 3일날 사실 3일날 대선이 우리는 자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이 당선이
뜨고 나면 보통 4일날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48시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48시간 지나도록 트럼프와의 단 한 차례 통화도 없었습니다. 6월 4일날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오후에 통화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산됐다라는 거죠. 단순한 시간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트럼프 진영이 이재명을 사실상 정통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진영 중국 개입설을 먼저 공식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준의 국제 여론 조작에 대해서, 대북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을 둘러싼 국제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내 보수 언론은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개입된 사례다라고 경고성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부정선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총 정리를 해보면 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40개 이상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다. 그래서 올해 1월입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중국발 개입, 선거 개입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야 민주주의 국가에 중국 영향력이 뚜렷하게 개입된 사례다. 그 말은 뭡니까? 말 예쁘게 했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이재명이야 라고 국민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알린 거고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이재명 저거는 뿌락지야 라고 밝힌 겁니다. 자, 이재명이 몰고 올 외교 재앙의 시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대선 후보, 그때부터 미국은 꾸준하게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그게 그냥 나온 멘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이 친중적 외교 노선을 계속 뚜렷하게 보이면요, 국가의 외교 안보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재앙적 실험이 될 겁니다. 이러한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할 겁니다. 중국의 줄선 회색지대 국가로 전락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더 나아가서는요, 한미동맹 파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그거 된다라면 대한민국 안보는 박살납니다. 경제적으로 대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미동맹 파기가 된다. 우리나라와 무역을 할 나라가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죠. 북한의 도발, 억제력 붕괴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 배치로 4,500명 빼겠다. 28,000명 중에 다 뺀다라고 하면 심각한 안보 공백. 28,000명을 한국 군사로 대체한다라고 보면 28,000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10배 이상의 이제 충원이 필요하죠.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인의 10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집제가 가능한 나라가 되겠죠. 현실화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삼각 공조가 와야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살짝 이렇게 오려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분류가 되면서 우리는 고립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제 보복과 압박이 가중되겠죠. 요때다 싶어서 한국 먹으려고 하면 제대로 압박하고 굴종시켜야 되겠죠. 기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될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안 먹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폭삭 사과수다가 되겠죠. 즉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에서 밀려난다. 중국식 통제 모델에 편입된다. 이런 지정학적 비극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이딴 식으로 풀어간다라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말이죠, 자유세계에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진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외교, 안보, 역사가 어느 하나도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의 취임사를 들어보면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대한민국은 혹독한 현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의 반응은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들 다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가 이재명을 불신하겠죠. 국민의 반이 선택한 대통령이 이재명이지만 국가의 운명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이념과 고집 때문에 나라가 작살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 운명을 이 고집으로만 맡길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선입니다. 이거를 외면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이죠. 이 국내에서 보수 재정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복원 그 중심에는 김문수가 서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이 이재명 반 이재명 정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플랫폼을 유지한 채 내부를 바꿔야 된다.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플랫폼을 짜기에는 시간 부족이다.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친다. 그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하면 저들에게 괴멸당할 겁니다. 제대로 된 이 보수의 수정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 김문수의 41.15%의 강력한 지지로 보수의 재정비 그 중심에 김문수가 서야 됩니다. 이재명의 칭중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해답은 김문수 중심의 강경 보수의 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절체절명 대한민국 위기 상황입니다.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꼴 됩니다. 순식간이겠죠.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강국이었습니다. 부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지도자의 결정으로 나라는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구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문수로 재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TV였습니다.